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폭언 및 갑질을 이유로 퇴출된 추와 소속사 사이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추의 날선 말투에 이달소 사태에 전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디스패치는 추, 본명 김지우와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A 실장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 내용과 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며 둘 사이 갈등의 전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추와 A 실장의 대화 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추가 라이브 방송에서 신고 간물을 살짝 선보인 것을 소속사 측이 문제 삼자 추는 앨범 활동과 예능 프로그램 킹덤에서 빠지겠다며 진짜 제가 죽을 때 지금까지 있던 일 다 쓰고 죽어야 정신 차릴래? 라고 말합니다. 이에 A 실장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라고 답합니다. 또 추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속사 측이 관련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 작작 조심하세요. 정말입니다. 마지막 경고라며 너무 찌질하다 진짜.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를 누가 보낸 건지 알리세요. 저한테 라고 말합니다. 이에 A 실장은 내부 직원들 한 번 더 주의시켜 놓을게요 라며 마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추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으나 소속사 측의 잘못된 정산 방식으로 추가 소속사를 불신하게 되면서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의 소녀는 매달 새로운 소녀 멤버를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완전체 12명을 모으는데 대략 2년이 걸렸습니다. 추는 이달소 시스템의 수혜자입니다. 그의 연습생 기간은 불과 3개월 남짓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소속사에 들어갔고 12월에 10번째 멤버로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완전체 데뷔 그 542일 동안 블록베리는 개인 앨범 12장에 유닛 앨범 3장, 총 15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각각 찍었습니다. 그렇게 쏟아부은 돈이 약 60억 원이었습니다. 추는 그 덕분에 데뷔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었지만 회사는 그 때문에 통장 잔고를 단시간에 바닥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추가 블록베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속사와 추는 7대3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계약했습니다. 반면 연예 활동에 드는 비용은 5대5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비용이 매출의 70% 이상일 경우 활동할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이며 최종적으로 추는 마이너스 정산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블록베리는 후정산 시스템을 택했습니다. 수익을 먼저 나누고 그 후에 비용을 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꼼수에 가깝습니다. 블록베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 20%를 추에게 넘긴 꼴입니다. 실제 멤버들은 2016년부터 6년간 활동하며 186억 원을 벌었지만 비용 169억 원의 절반을 부담하느라 정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추는 2022년 1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3월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미 이달소에 150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블록베리 측은 추를 어떻게든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부속 합의서를 제안했고 추는 합의서를 작성해 이달의 소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추는 개인 명의의 법인을 차리고 그룹 활동과 함께 개인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소속사와 추는 3대7의 수익 배분 비율로 별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측이 5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추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추는 이달소 활동 불참 권리도 챙겼습니다. 추의 개인 스케줄 보장을 위해 이달소 활동 중 아래 일정에 대해 미참석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아래 일정은 완전체 활동 월 3회 이내 스케줄 미참석 권리와 앨범 활동 월 3회 이내 미참석 권리였습니다. 추는 이어 협의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서는 의뢰 일정을 우선한다며 갑이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 1회에 한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베리는 추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광고 등 일체 외부 제안을 즉시 무상으로 양도하라는 추 측의 요구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2년 5월 25일 플립댓 뮤비 촬영일 다음날 추의 모친이 별건 계약서 5조 2항을 발동시켰습니다. 모친에 따르면 뮤비 촬영 지연으로 개인 스케줄을 방해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는 다음날 개인 광고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즉각 블록베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달소 멤버 12명이서 찍어야 하는 군무신이 촬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록베리가 5천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촬영은 재개됐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추가 스태프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추이 이달의 소녀 제명 및 퇴출을 공지했습니다. 블록베리에 따르면 추는 갑질로 인해 이달소에서 퇴출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추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속사 실장의 입장에서 추의 말은 매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는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회사를 무능력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짓말쟁이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12월 19일 추와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A 실장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자 평소 추의 밝고 무해한 이미지와는 다른 차가운 말투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추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측의 의도와 달리 비정상적인 정산 비율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저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면서 욕 한마디 안 한 게 대단하다, 강강약약이라 오히려 톡 부러진다는 반응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베리 측이 공개한 카톡 내역, 이전에 있었던 통화에서 이미 D이사가 추에게 너 초등학교는 나왔지? 안 나온 거 아니지? 라며 추에게 비아냥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즉, 추에게 먼저 폭언을 한 것은 오히려 소속사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추 역시 이에 A 실장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다. A 실장은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회사뿐이었다. 회사 운영 방식에 화가 나 하소연을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측은 D이사가 어린애 취급을 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느낌,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상처받았다. 강하게 말해야 들어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말을 세게 한 적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연예인이 불미스러운 스캔들을 일으킬 경우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광고 송출이 중단되며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추의 경우는 다릅니다. 소속사 발표가 나오자마자 업계에서 입을 모아 옹호하는 데다가 광고주였던 집중력연구소는 공식 SNS에 저스티스 포 추라는 해시태그를 올렸습니다. 출연 중인 프로그램 PD는 직접적으로 그럴 친구가 아니고 분량 조정은 없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는 현재 연예인으로서 스케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추와 접점이 있던 여러 주변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소속사의 주장을 믿지 않으며 추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하나둘씩 소속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적으로 소속사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아티스트와 협력 관계여야 할 소속사가 직접 논란을 제기했다 등 블록베리를 비판하거나 모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편 1999년생으로 올해 23세인 추는 이름만큼이나 상당히 귀여운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추아트가 대유행을 하며 사람들의 뇌리에 확실한 존재감을 박았습니다. 추 본인은 이런 애교 많고 부침성 좋은 성격을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것 같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로 봤을 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갑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추 화이팅, 이승기 화이팅!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머리 숙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